자, 등록사업자입니다. 우리는 등록사업자라는 것을 보면요. 등록사업자라는 것은 우리는 원래 사업자는 공과 사입니다. 근데 민간사업자는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민간사업자는 등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등록은 반드시 국가 똘마니는 제외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합니다. 근데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연간 20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입니다. 그때는 등록을 하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만 예외적으로 3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등록 말소와 관련된 건데 등록 말소는 필요적 말소가 있고 필요적 말소는 두 가지만 나온다 했죠. 거짓, 대여. 이 경우에는 필요적 말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때 결격사유 문제인데 결격사유에는 모든 곳에 다 공통적으로 나온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격사유 나왔다 그러면 미, 똘, 파, 유예는 유예기간 그리고 연도가 나오면 2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격사유의 공통적인 것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6계층 이상의 건설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개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경험자고요. 두 번째는 3년 동안 300세대 이상을 만들어 본 사람한테만 6계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공동사업주체에서는요. 이때 공동사업주체는 간주를 시켜주는데 비등록사업주체와 등록사업자가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둘 다 민간입니다. 그러면 비등록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세 군데가 되겠죠.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그리고 고용자입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인 경우에는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으로 나눠지는 거고 리모델링은 건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방식이 증축과 대수선이기 때문에 증축은 건설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증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주체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 토지소유자와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바로 내 걸 짓는 거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 공동사업주체가 되는 거고 고용자는 당연히 믿을 수 없으니까 필요적 공동사업주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등록이라는 기준을 하는데 등록은 뭘 등록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본은 돈을 등록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기술자 등록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사무실 등록해야 되는데 이때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법인은 3억 이상이라는 거고 자산과 관련된 개인 평가액은 6억 이상이라고 돼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살짝 정리가 좀 되면은 되겠죠. 자, 입김장 21번은요, 사업 주체에 대해서 옳은 것 찾아라 그랬는데, 자, 기업번의 형태에 대해서는요, 주어를 딱 본 순간에 공사가 바로 떠올려야 되고, 공사가 들어섰는데 등록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X가 되는 겁니다. 공사는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지방공사 자리에 그냥 민간 사업자라고 한다면 등록이 맞습니다. 그럼 하나 더 봐야 됩니다. 뭘?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연간 20개 이상입니다.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30세대 이상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니은번과 관련된 문장인데 니은번과 관련된 문장은요. 마지막에 봤더니 7계층 이상을 건설할 수 있대요. 그러면 여기는 6층 이상을 건설할 수 있다는 뜻이고 6층 이상이 건설할 수 있는 것은 경험자와 3년 300세대 이상이었죠? 3년 300세대 이상 맞습니다. 자, 디귿번은요,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건 결격사유가 되고 결격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은 바로 미, 똘, 파, 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3년이 나왔으니까 틀렸죠. 2년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은 거짓이라는 문장이 나와 있고 대여라는 문장이 나왔다면 그때는 말소, 하, 여, 야 한다. 필요적 규정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미음번은 고용자가 나오고 고용자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당연히 공동사업주체인데 공동사업주체는 시행, 하, 여, 야 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옳은 걸 골라야겠으니까 옳은 것은 니은번 그리고 미음번 두 개 문장이 옳은 문장이구나 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것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등록사업자 형태가 공동사업주체가 되는 거고,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비등록사업주체는 바로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그 다음에 고용자였어요. 근데 토지소유자나 고용자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주택조합은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역시 키워드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주택조합은 세 가지의 조합이 형성됩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인데요. 그때 지역이나 직장인 경우는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지역인 경우는 6개월 이상 살아야 된다는 것이 플러스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경우에서는 소유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 1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직장주택조합인데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가, 신고인 경우에는 직장인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은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나 인가는 누구한테 받을 것이냐?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그때 인가를 받을 때도 결국은 시작에서 끝까지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해산을 하든지 다 인가입니다. 신고는 신고로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지역이나 직장이 인가를 받을 요건에서는요, 바로 95% 이상의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80% 이상의 권원과 15% 이상의 소유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바로 인가 요건하고 허가 요건이 나눠지는데요. 인가 요건이 퍼센트로 나왔으니까 퍼센트로 나올 것 같은데 퍼센트로 안 나오고 분수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 요건이 리모델링에서는요, 분수로 나오는데 그게 3분의 2 과반수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허가 요건에서 판단됐을 때 퍼센트가 나와서 75%, 50%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공동사업을 했을 때 결국은 망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자, 그러면 이건 집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러면 돈을 댄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건설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건설한 사람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 것은 등록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발기는 50% 이상을 확보를 해서 발기를 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합니다. 그런데 안 모이면 재모집하는데 재모집은 신고 안 하고 선착순을 합니다. 특히 지역인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관이라는 말이 나오면 보관은 원칙 5년입니다. 그래서 보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5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농지법에서 보관 나오면 10년인 거고요. 그리고 공급과 주택 공급에 보면은 마감재를 보관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2년입니다. 그러면 농지법 10년짜리 그리고 마감재 2년짜리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5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광고 형태가 이건데 광고는 인가일이 아니라 신고 수리인 형태로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고요. 조합원의 수는 예정세수 50% 이상인데 20인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돼 있었죠. 자, 그리고 인가 후 충원입니다. 인가 후 충원인데, 자, 사망이나 자격 상실은 그냥 충원합니다. 하지만 탈퇴나 예정세대소 변경은 50% 미만 시에 충원한다는 사실입니다. 50%가 아닙니다. 50% 미만 시입니다. 자, 자격 기준은요, 기준은 설립인가 신청일로 소급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변경 인가를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격 사유는요, 발기인하고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는 거지 조합원은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또라이 파산자는 조합원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승인과 허가 신청은 2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가를 받고 나서 허가나 승인 신청은 2년 이내에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못 받는다면 그때는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했었죠. 자, 익힘장 22번 문제는 주택조합과 관련된 문제로서 물어본 거고요. 이때 주택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자체를 보면은요, 일단은 조합원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충원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자, 신고하지 않고, 그리고 뭐 한다? 선착순. 그럼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냐 안 하냐를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니은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요, 직장과 지역인 경우에 대해서 인가를 받을 요건은 바로 95%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80% 이상의 권원과 그리고 소유권은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디귿번은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뭘로 한다? 신고로 하는 겁니다. 자, 리을번은 조합원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럼 탈퇴를 하게 되버리면 탈퇴나 변경 시에는 그냥 충원하는 것은 아니고 50% 미만 시 충원한다고 그랬죠? 근데 60%니까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자리에 50이라고 써져 있다면 이것도 역시 틀린 문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했죠? 왜? 50% 미만이니까 그거 조심하시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미음번은 조합원이 금고 이상에서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태를 받으면 되면 그냥 효력이 그 사람은 임원으로서 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회의해가지고 자르는 게 아니야. 그냥 자격이 자동적으로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전에 했던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다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옳은 것은 기역번 그리고 디귿번 이 두 개의 문장만 옳은 문장이겠구나라고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